각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 기간에 온갖 네거티브와 음해가 또 검증되지 못하는 폭로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 4.7 보궐선거 추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서울에 거주하는 806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4, 그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6으로 이 둘 간의 차이가 17.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굉장히 좀 불리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도층이 정부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63.3%, 지지가 27.5%, 보수층은 76.2%, 그리고 이 지지가 18.4%, 진보층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된다가 72.8%, 심판해야 된다가 18.6%로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엇갈리는데 중도에서 63.2가 심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가 27.5로 나오면서 이 결과론적으로 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여건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에서 29세까지가 심판 50, 지지 33.2, 30대가 심판 49.3, 지지 37.9, 50대가 심판 50.5, 지지 43.5, 60대가 심판 66.6, 지지 28.3으로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우세하고요. 심판해야 된다가요. 40대에서도 심판이 48, 지지가 43.2로 40대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는데 오차 범위 아니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정권 안정론이 26.6%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궐선거에 표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동아일보는 이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서울시민 82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오세훈 52.3, 박영선 30.3으로 둘 사이에 22%의 격차가 나오고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긍정 36.3, 부정 57.4가 나왔고요. 이거는 전국에 1017명을 동아일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리스젠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79.3이 반드시 투표, 대체의 투표가 11.3, 그러니까 90.5%가 투표하겠다는 의사입니다. 투표 후보 결정은 73.8이 했고 결정하지 못했다는 22.9, 그리고 정권 심판 48.8, 여당 지지 24.7로 여기에도 둘 사이의 갭이 24.1%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7.8% 갭보다 더 크죠. 현재 이 중도층의 지지율은 오세훈에게 56.8, 박영선에게 26으로 오세훈에게 30.8%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는 이 오세훈과 박영선이 접전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나이대인데요. 40대에서는 박영선 43.2, 오세훈 43.4로 오세훈이 0.2% 근소하게 우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40대에서는 비슷하거나 오세훈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거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다 오세훈이 월등하게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층이 26.2%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대는 47%가 후보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게 52.3%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조사에서는 윤석열 31.2, 이재명 25.7, 이낙연 9.3, 안철수 4.7, 홍준표 3.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윤석열이 어느 당에서 정치하면 좋을까가 민주당 4.0, 국민의힘 31.1, 신당에서 24.9, 모르겠다 40. 정권 교체 부분에서는 교체가 53.3, 그리고 정권 유지가 29.8입니다. 자, 이 갭이요 23.5%의 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30.3%가 국가 운영 능력, 공정성이 19.7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고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 의뢰를 해서 30일, 31일간 전국 1,006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58.3, 그리고 정권을 지지한다가 33,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25.3%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부분이 한 20%에서 25% 정도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사의 3월 초순에는 정권 지지가 40.1, 심판이 48.2인데 이 심판이 10.1%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척결, 사과 등을 해도 갈수록 여론이 더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여권에게는 이 불리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40대를 빼놓고는요, 전 연령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높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는 51.4가 심판해야 된다,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가 41.7로 한 9.7% 정도 이 심판이 높습니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도 정권 견제론이 65.9, 정부 지원은 26.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만 해도 정권 견제가 57.7인데 이게 65.9로 높아졌습니다. 전 연령대와 중도층에서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의 바로메타라고 부르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요, 지난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있었던 총선 결과와 정반대로 나올 지금 양상입니다. 그때는 총선 한 달 반 전인 2월 말쯤에 정권에 대한 심판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접어들면서 K모범 방역국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은 순식간에 재난지원관과 더불어 정권 지지가 세졌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여권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 지는 양상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야권이 서울, 부산 두 군데서 다 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되어 왔는데, 지금 3월 초순에 LH 투기, 윤석열 사태 등을 거치면서 상황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공고해진다는 겁니다. 야권 후보가 최선의 후보도 아니고 거의 자개 후보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H 투기 이런 거 외에도 코로나도 오늘 보면 확진자가 551명, 거의 뭐 대확산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미국의 문정권에 대한 선긋기, 이런 부분들로 이 대북 이슈를 이 4.7 보선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권이 코너에 몰려가는 양상에서 전체적으로 최소 20% 안팎으로 오세훈이 박영선에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뉴시스에서도 지금 보면 오세훈이 57.5, 박영선 36이고요. 자, YTN TBS에서도 오세훈 55.8, 박영선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초반대 정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대체로 또 이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아마 네거티브에 대해서 하는 쪽을 더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 네거티브가 지금까지도 엄청 나왔지만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이 국민의힘 이 후보들이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괜찮은 후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 누가 나왔는가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심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굳어져 가고 있다. 자, 그 배경에는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소득층, 서민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 그 원인이다. 2부에서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